여기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 하나 소화하고 갈게요. 우리나라에도 행위별 수가제하고 포괄 수가제가 있는데 현재 한국에도 4개의 진료과와 7개 진료 질병군에 포괄 수가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차 교수님? 포괄수과제가 네, 네. 어디에 현재 도입돼? 한국에도 4개 진료과와 7개 질병군에 포괄 수가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그런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넘어갈게요. 그냥 하실 말씀 없으면 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포괄수과제가 적용이 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대개는 그 네, 개별수과제가 다음 질문 네 개. 받을게요. 최 교수님, 여러분이 예, 질문하셔야 되니까. 네. 다른 분 좀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고 미가입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럼 미국의 의료보험은 전부 다 사보험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아니죠. 국가건강보험인가요? 그게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거 넘어갔는데요. 내가 질문이 그겁니다. 사보험이에요. 네, 아사보험, 네? 사보험. 사보험이죠? 네, 그렇죠. 됐습니다. 네. 전부 다 지금 사보험이죠. 아니 예, 길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질문을 못 하니까 그냥 예, 접수만 하고 계시고 이따가 말씀 주십시오. 자, 미국에 의료보험이 있는데 미가입자가 아까 뭐 한 2,500만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건강보험인가 아니면 사보험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예, 다른 분 질문 또 사보험입니다. 있으실까요? 아까 노인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네네. 노인들 연세를 지정하지 않으셔서 미, 몇 살로 그 노인이라고 하시는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네. 미국의 노인 케어 경우 몇 아니요, 세부터가 미국 아니고 예, 예, 이번에 발표하시면서 계속 노인 말씀하시는데 네, 그 네, 유럽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그 노인이 연세를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이따가 대답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때가 또 질문할게요. 아까 1차 치료, 재택 치료, 자연 치료했는데 이 재택 치료가 개호 치료인가요?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따가 그게요. 대답 이따 하시라니까요. 이게 예, 재택 치료와 개호 치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미국의 의료보험 사보험인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노인은 몇 세부터인가 이렇게 했어요. 자, 또 예,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잠깐만 한 개 더 하나만 더 네네. 하겠습니다. 박병정 그 교수님. 네. 이번에 지금 계속 파업을 그 의사들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의대생들이 하는데 그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는 지금 의사들이 의사수 그렇게 예, 예, 의사들이 별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통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면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국가가 보통. 근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질질 끄는 게 저는 이렇게 국가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네네. 예, 박병정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죠? 이 의사수 문제로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지금 분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사수가 아까 얼마나 부족한 건지 다른 나라 수치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뭐 국민 1인당 뭐 의사 1인당 이런 수치를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수 비교 문제. 아까 우리나라가 좀 적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수를 늘릴 때 어떻게 늘려야 하는 건가? 어떤 정도로 늘려야 하는가? 지금 이번에 1,000명인가요? 지금 1,400명쯤. 예? 처음에 2,000명 그랬다가 예. 예, 좀 줄여가지고 한 1,400~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00명? 1,400. 처음에 1,400명. 2,000명이라 그랬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다가
1,450명인가 뭐 그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줄이지 않고 그냥 저는 2,000명인가 1,000명 계속 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의사 수를 한꺼번에 늘리면 의대생 교육이 되나?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1학년들이 지금 의대생들이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 수업을 하면 신입생이 왕창 늘었다가 또 애들이 또 다시 학교 오게 되면 의대 교육이 될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의사 수를 어떻게 늘려야 하는 건가? 이게 윤석열 방법으로 이렇게 무대표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박병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답변 받고 또 질문하죠. 그럴까요? 이 정도. 여기 네. 라파엘라님 질문 주셨네요. 현재 한국 의료의 문제 중 하나가 돈벌이 수단으로 과잉 진료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죠? 자, 오늘 또 빠진 게 이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라는 말이 좀 빠져 있는데요. 자, 최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제가 알기로 60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인의 메디케어라는 게 있는데 꼭 60세가 아니어도 허약하다든지 이런 게 40세 이상도 메디케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메디케어에는 노인이 중심이 되되 그러나 40세 이상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메디케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어와 달리 메디케이드는 극빈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어 메디케이드가 이 극빈자에 대한 그 약물 지원이 약물값이 더 싸다고 하고요. 메디케어는 노인들 40세 이상도 가끔 들어가는데 그 메디케어의 약값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값이 제약회사에 메디케이드보다는 더 세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보다는 메디케어로 들어가는 게 선호한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택과 개호 치료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데 재택이라는 것은 뭐 집에서만 하는 건데요. 개호 치료라는 것은 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듯이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이 부모 막 이렇게 오줌도 싸고 막 이게 뭐 똥도 싸고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 시설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서는 뭐 정신이 이상하다든가 똥을 싸다든가 오줌 싸다 이런 사람을 막 묻고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자식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호 치료가 되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꼭 집에 안 있어도 어떤 그 종합시설에 들어가도 그렇게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호사를 내가 임명을 해서 데리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 간호사는 개인 간호사. 우리나라에는 간호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병원을 통하지 않으면 간호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지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간호사도 교육을 받고 간호원이 됐는데 개인 개업을 할 수 있어야 환자들도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호 치료라는 것은 개별 치료라는 뜻이고 자기가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서 간호사 불러 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일일이 안 봐도 그 오는 간호사가 그 건강보험 일본에는 건강보험과 달리 개호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 보험료를 받고 간호사가 오니까 부모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둬도 간호사가 와서 하루 종일 진료를 간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업이 개인 기업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처사 이런 걸 네. 참고서 네. 부모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네. 외에 노인들 케어가 이제 봐주는 게 있는데 이거 지자체에서 특별히 자금을 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양사 이게 다른 개념이고요. 개호 치료는 재택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간호사를 찍어 가지고 원하는 식으로 네, 간호를 알겠습니다. 네. 받고 개호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비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해결책이 어떤 거냐. 그 해결책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누가 대통령이나 의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우리가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영국을 통째로 획일적으로 "이런 방법을 써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서는 행정구역과의 별도로 의료 구역을 정합니다. 특징 있는 대로 행정구역과 별도로. 그래서 의료는 그 의료 구역이 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민이 모이고 간호사도 오고 물리치료사도 오고 의사도 모이고 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각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는 뭐가 모자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연명을 의사를 만들어야 돼. 이런 걸 네네.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네. 지역 분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나라 같이 획일적인 의료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강 교수님께서 교육을 어떻게 했냐 말씀하시는데 필요 증언이 필요하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옛날에 학생들 수 많았을 때 국민학교를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또 학기를 2학기 아니라 3학기도 할 수 있고 4학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학생들 방학 없애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뭐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중에라도 돌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서울 미국의 의료보험은 사보험? 예, 사보험. 그러니까 그 사보험이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돈이 얼마 없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요 병원 가." 그러면 내가 돈을 조금만 내고 "아니고 나는 돈이 좀 있어서 의사 좋은 데 찾아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그 보험이 5가지 종류인데 돈 많이 내는 걸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끔. 네, 미국은 일종의 사보험으로 5개 단계의 보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나는 돈을 쥐꼬리만큼 내고 어 꼭 필요한 것만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는 과잉 진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형편에 맞게끔 정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의료보험공단에 저수지 만들어 놓고 개별 수가 막 이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막 쫙 나가가 3분 진료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회 국가라고 하죠. 국가 정책이 환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병원 의사 중심으로 굴러가고 그리고 의사들도 모두 다 행복한 게 아니라 과잉 그 그 과중 근로는 불쌍한 의사들이 있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신자도 네. 행복하지 않고 의사들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질곡을 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이제 마침 2,000명 의료 증원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왕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